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요즘 수도권 곳곳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부평에서도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곳마다 주민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죠. 바로 전자파 걱정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특성상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 초고압선 매설이 불가피하고 또 주민들의 전자파 불안까지 커지는 겁니다. 부평 주민들 역시 이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임지훈 인천시 의원과 장정구 인천 녹색연합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데이터 센터 설명을 간단히 해드렸는데 일단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부평에 들어온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부터 좀 살펴보고 가죠. 네, 뭐 데이터 센터 들어오는 공간, 이 장소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청천동 네. 이 국가산업단지 공단 내에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 규모 12,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데 현재 2층 정도 공사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을 이제 확보를 하는데 그 전력을 확보하는 구간이 현재 청천동에서 한전까지 약 한 1.9km 됩니다. 거기에 지하 이 지중화 사업을 해서 매립을 하게 되는데 현재 1.1km 정도는 이 굴착을 이후에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구간도 8월 중으로 이렇게 완료할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데이터 센터 하니까 뭔가 좀 새로운 시설 같기도 하고 아직 잘 알고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모르는 주민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어떤 시설인지 좀 살펴보죠.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 예.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좀 요즘 이제 핸드폰이 많이 일상화되어 예. 있어서 우리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응용 프로그램, 그다음에 예. 이제 이런 관련된 서비스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공간이 이제 집적되어 있는 곳을 보통 데이터 센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작게는 이제 하나의 캐비넷 정도 수준에다가 예. 작은 룸 정도. 근데 이제는 이제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건물 정도 수준의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기업들도 이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뭐 관련해서 무슨 뭐 통신이라든가 정보에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기업 안에서 소규모로 좀 관리가 되다가 이제는 점점 커지면서 집적화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설들이 뭐 우리가 보통 보면 각 가정마다도 컴퓨터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여러 개가 상당히 많은 게 모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초고압 전압선이 이제 연결이 예.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송전 선로에서도 확보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은 4차 산업이 이제 발달하면서 되게 이제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작년 이맘때쯤 아마 9월쯤 기준으로 보면은 한 140개 정도가 지금 건설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2029년까지 600개가 넘는 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 550개 정도가 예. 수도권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많은 전기를 쓴다는 시설인 걸 알겠고 또 그 전기를 끌어오려면 상당히 고압선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부평 지역에서 과거 이제 고압선 선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사회적 갈등이 많았죠. 예. 지금 이제 그런 우려가 이미 발생한 거죠. 그런 거죠. 예. 이 어느 정도 전기를 사용하냐면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25 기가와트시라고 하는 정도로 연평균 정도 쓴답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당.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라고 하면 그 10,0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4인 기준으로 10,000가구 정도가 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4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전기를 그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거다라고 예.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부평의 인구를 한 50만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7% 정도 예.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한 곳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고압선에 의한 사회적 논란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수도권이 밀집해서 개발이 되면서 실제 고압선이 지나가야 되는 상황. 예전에는 이제 지상으로 가다가 이제 경관 문제도 걸리고 뭐 하다 보니까 지하로 이제 매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하로 매설한다고 해서 전자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꼼꼼하게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보통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알게 되는 과정이 건축 허가가 날 당시가 아니라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저게 뭐야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인지가 좀 늦었던가 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이게 뭐 어딘가를 크게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 건물 하나 올리는 식이고 또 요즘 건물 하나 올리는 작업들이 공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전까지 알려지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전기를 집중적으로 쓰는 시설이 밀집하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이제 별도로 주민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미 부평보다 앞서 이 고민이 시작된 지자체들 보면 뭐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알려야 될 이런 어떤 행정 절차나 이런 게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지금 주민 설명이 기존까지는 없었던 거죠? 이제 추진 경위를 한번 보니까 주민 예. 설명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 건축법 상으로 보면 건축 허가가 나왔을 때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매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조명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조명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도 없는데 다만 일반적인 이 건축 이 허가상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전자파에 민원 발생될 소지가 있는 특별한 경우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을 겪어야만이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도 주민들 조금 늦었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이 사업이 주민들께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더구나 물론 지금 부평구 안에서 뭐 같은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 삼산동과 부천 과거 특고압 그 고압선 논란 때문에 수년 동안 아주 고생을 치렀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라도 더 신경을 써서 좀 주민들에게 알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 허가상 법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건축 허가라든지 도로 조명 허가를 내겠지만 예전에 2022년도에 우리 삼산동의 특고압 문제 때문에 그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구에서 미리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허가 시에 이 정도는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지금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래서 민원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금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이제 다시 떠올려 보면 삼산동 그 특고압 그 과거에 그 이슈 때 주민들이 이제 안전을 뭔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뭐 테스트라든가 실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과정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도 분명히 동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절차가 없습니까? 물론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저도 이제 확인을 좀 해봤어요. 무서히 확인해 보니까 절차가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 전자파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완료되고 그리고 지중화 작업이 되고 선로가 개설된 이후에 측정을 해야 맞는데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자파에 대한 문제는 이미 건축 허가 때도 예측할 수 있었고 또 도로 굴착할 때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봤을 때 전자파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심의 과정에서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처음 지금 뭐 100개 이상 지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규모와 어떤 땅속의 깊이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기존의 어떤 경험만으로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굳이 뭐 설치를 측정을 해야지 미리 알까요? 그 점은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일단 기준. 국내에 아니 그러니까 인체에 이게 안전하다 아니면 유해하다 이런 기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좀 알고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련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예, 이게 이제 그 전자파에 대해서 그 WHO에서도 이제 이게 2급 발암물질에 예. 대한 위험성이 이제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법적 기준, 아까 설치해놓은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 기준에는 부합할 텐데 이게 이제 전자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잠깐 보면 이 전자파가 발생하는 장소에서부터 거리상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수준의 이제 전자파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일정 정도 거리가 이격이 되면 영향이 크지 않다, 많지 않다, 아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격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 정확한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 하부에 매설한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깊이가 됐는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가 주거 지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 예. 요거는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수도권에도 100개 이상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비슷한 상황들을 가서 시민들하고 한번 직접 가동하고 있는 곳을 예. 측정을 해보는 것 또한 하나의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예.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그걸 예. 가지고 논의를 하는 의미에서는 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는 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지역 갈등이나 주민 우려가 이미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뭔가 조치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뭐 아까 설명회도 필요할 것이고 또 설명회에서는 안전에 대한 그 어떤 근거 또 자세한 근거 있는 설명이 필요할 텐데 지금 지자체에서 나설 수 있는 대책 뭔가 지금 예방책이라고 하기엔 좀 단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만나는 자리를 예. 한번 간담회든 소통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일단 필요하고 아까 뭐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예. 것처럼 노선이라든가 송전 선로의 노선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몇 정도 높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전기 예.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 범위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 아마 사업자는 가지고 있겠죠. 행정도 예. 아마 자료를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일단 설명하는 자리가 하나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예.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뭐 사례들을 좀 검토해가는 과정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문가가 참여하는 테이블을 예. 좀 구성하는 것 또한 검토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걱정이 많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인허가를 되돌리고 싶은 네. 여론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뭐 행정 절차상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현실적으로는 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 진행 중이니까 예. 초창기이니까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사례가 있는 지역에 가서 예.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 일이 부평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수도권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갈등이 크고 작게 있고요. 이게 점점 확대될 것 같은데 국회에서 데이터 센터 전자파 검사 의무화 법안 네. 발의 지금 이 내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좀 대안이 될 것으로 좀 예측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필요한 네. 제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안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파 같은 경우는 오래 노출됐을 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체 위에 하다 안 하다 또 일정 정도 거리만 예. 이격이 되면 크게 문제를 삼을 만하지 않다. 오히려 핸드폰을 사용할 때 더 많이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장기간 노출되는 예.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꼼꼼하고 과학적인 접근은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검사를 의무화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게 이제 문제고 그건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다만 지금 데이터 센터가 입지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판단이 지금은 물론 여기는 이제 공단 안으로 들어가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인접한 장소까지 이제 주거지인 경우가 예.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주하는 장소에 바로 옆에 이런 센터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 역시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업 지역도
그 공업 지역의 예. 경계선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거지로부터 이격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제도 보완은 분명히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허가 승인 과정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그런 조건들이 좀 더 네.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하여튼 좀 안전하게 당연히 지어야겠죠. 예, 예. 뭐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그 데이터 센터와 비슷한 사례가 부평구의 이제 갈산 변전소 논란, 뭐 좀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한전이 초고압 직류 이 송전 변환소 시설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죠.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거기가 이제 변환소를 예. 이렇게 짓는 건데 당초에 한전에서 변환소를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구에. 그래서 구에서는 주민들 의견 없이 불가하다라고 해서 불허를 했어요. 불허하고 최근에 이제 그 서류를 반려를 시켰는데 주민들 공청회 거기는 공청회 한번 했습니다. 공청회 때 내용이 뭐냐면은 변환소를 짓는 거에 대한 것은 불가하다. 그 이유는 전자파 그리고 주민들 이 주거 시설하고 너무 접근돼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이 반대를 했고 또 하나는 그 유지 공간 내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 허가는 일단 불허를 했고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한전 측에서 다시 재신청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민들 의견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구청 입장이고 그리고 나머지 복합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한전 측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홍영표 국회의원이라든지 예. 또 구청 그리고 한전과 그 유휴 공간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넣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논의 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 있으면 그런 이 논의 과정이 마무리되면 주민들께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좀 함께 얘기를 했고요. 예,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설명회도 곧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한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부평만의 문제로 제한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2029년까지 네. 그 500개 이상이 이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그 타당한 방식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전기를 공급해줘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 50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는 2천만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전기를 그렇죠. 단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럽니다. 그러면 결국엔 수도권 인구가 지금 현재 쓰는 정도의 수준의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발전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발전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느냐?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있겠지만 이 수도권 전체의 전력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사회적인 전체의 문제로 수도권 전체의 문제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4차 산업으로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가져오는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거지로 들어오면서 도시 한복판 들어오면서 송전 선로의 문제, 그다음에 그 건물 자체가 커지면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한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가 좀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해야 할 전력량 시각에서 보면은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따라오는 현안으로 저희가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et's meet down at the lonely lake before summer has gone away. Swim out under a broken sky.
cold sun, colored with shades of white.